생존 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불황 또 자영업 매출 부진으로 전국의 자영업 사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뭐 직장 다니신 분들도 뭐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뭐 전국에서 다 힘들다 하는 소리들이 많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위기감이 좀 피부로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연초부터 이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4대 요금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우려했던 배달 대행료도 실제로 올랐습니다. 예. 매출은 줄었는데 나가야 될 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돈들이 나가니까 지금은 힘도 빠지고 자영업 숨통을 꽉 조여오는 그런 느낌들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 대학가에서 자영업을 한 지 횟수로 4년 됐습니다. 예. 직장 생활, 예, 한 13년 정도 직장 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예, 뭐 안 쓰고 안 입고 저축도 꼬박꼬박 해서 어느 정도 종잣돈도 마련하고 이 창업을 위한 준비들을 조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40대 벌써 중반이 됐는데요. 30대 중반 후반부터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렇게 목돈 모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살아보고 또 이렇게 돈도 좀 많이 벌어서, 예, 뭐 자식들, 아이들, 예, 다둥이 아빠니까 아이들 3명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자영업을 뛰어든 지가 횟수로 이제 4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매장은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닭갈비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평수는 한 22평 되고요. 지금까지 거의 쉬는 날 없이 매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뭐 회사 다닐 때는 뭐 맛집, 멋집, 뭐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먹을 줄 알았지. 사실 뭐 조리, 음식 쪽은 잘 몰랐던 거의 새내기 예비 창업자였었죠. 하지만 한 3년 이상을 거의 여기서 살면서 뭐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일하면서 지금은 거의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게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쉬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이 자영업이 하루 쉬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마음이 불편하고 이 창살 없는 감옥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밖에 나가 있어도 머릿속은 항상 가게 생각하는 게 이 자영업 사장님들의 하나 같은 뭐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게들을 운영하셨을 텐데요. 저 역시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닭갈비 매장이 자리가 조금씩 잡혀가면서 나름대로, 예, 열심히 산 보람도 느끼고 뭐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수준의 문제는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뭐 젊고 또 지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2년 전에 바로 옆에 조그마한 커피와 떡볶이를 파는 매장도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매장이죠. 예,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전략들을 여러 가지 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곳은 이제 제가 익숙하고 혼자서도 좀 몸은 좀 힘들지만 조금 더 고생하면은 뭐 소득이라든가 수입을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 이제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거의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거의 안 쓰고 바쁠 때만 잠깐 쓰고 이 나머지는 거의 혼자서 하고 있고 몸이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다른 커피 떡볶이 매장은 이제 직원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뭐 번 돈도 있지만 또 대출 받아가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 조금 더 열심히 살아게 보다 좀 뛰어야겠다. 예,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사업들을, 예, 늘려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사업을 더 이상 막 늘리거나 막 그런 마음 자체, 의욕 자체가 많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봤자 좀 그게 좀 이상합니다. 예. 예, 참 그래요. 예, 매출이 줄어들어서 막 이렇게 희망이 없다 이제 그런 기분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뭐 남 탓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뭐 안 되면은 일단 뭐 제가 잘 못했으니까 뭐 내 탓이고 매출이 줄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허탈감이 커서 이런 생각이 더욱 들게 됐는데요. 어제 통장에서 4대 보험 요금들이 쭉쭉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평소에 지금 내는 것보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통장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 오잖아요. 확인했는데 평소 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보다 무려 한 5배 이상이 많은 돈이 목돈이 쑥 빠져나간 겁니다. 정말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국민연금 공단에서 사전 안내라든가 통보도 이렇게 받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돈들이라
조금 황당하고 한동안 좀 멍해가지고 진짜 그랬습니다. 예, 좀 당황도 됐었고 저희 기장을 담당해주는 회계사무소 직원도 좀 퇴근을 했어요. 저는 한 8시 정도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머리를 아무리 써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찾아봤던 게 오픈 초기에 초기 오픈발도 있고 매장이 매출 높았을 시기에 그 기준들을 좀 소급을 해가지고 미납인가 소급 적용해서 남은 것들을 그 연말에 한꺼번에 이 12월분 이 4대 보험을 납부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서는 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기존에 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충격파가 컸어요. 예. 그래서 정말 지금 이게 뭐 경제가 힘들고 어렵고 뭐 매출이 줄고 물론 힘든 게 있으면 힘들죠. 그래도 좀 열심히 하면서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라든가 의욕들이 있어야지 삶을 살아가고 더 이렇게 힘들어도 희망은 보고 갈 건데 이렇게 참 나가고 이렇게 전혀 예상 밖의 이런 4대 보험이라든가 기타 비용들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 자영업이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상대적인 박탈감, 허망함, 정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와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정말 손님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게 이 자영업 사장님의 그런 마음들인데요. 이 노력한 결과라든가 보상을 제대로 좀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자영업자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가진 자처럼 되어 있는 현실. 사실은 그 생계형 자영업자, 전국의 자영업자가 57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폐업도 많죠. 뭐 통계청의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계시는 동네 주변의 상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은 그만큼 자영업이 이렇게 어려운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이렇게 돌아봐도 이것도 지금 비어있는 가게들, 상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 광주도 어렵지만 이 전국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보면 아세요. 이 폐업, 임대 붙어 있는 것들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 분위기에서는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세금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고 뭐 법만큼 내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7년 정도 이 자영업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인건비가 상승했고 임대료 부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4대 보험도 정말 많이 늘어요. 특히나 이 자영업에서 소득 이렇게 잡혀 있으신 분들, 어중간하게 매출이 아주 많아가서 이렇게 나간 거라면 그래도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가는 이게 부대 비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올 초에 또 그 국민건강, 국민연금에서 이 팩스 날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용직도 전원 다 4대 보험 가입해라. 한 달 이상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시는 모든 일용직 근로자에게 4대 보험, 국민건강,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을 해라는 겁니다. 일단 뭐 생계를 하는 일용 근로자,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혜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쓰고 있는 일용직은 대학생 알바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학교 알바를 하는 이 젊은 층, 이 청년 그런 단기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데 이렇게 뭐 다 가입을 하면 학생들도 사실 싫어합니다. 안 받으려고 월급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좀 나가는 비용도 부담이 되는 게 이런 대학생들 단기 일용직 알바들의 현장 목소리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죠. 그나마 이렇게 일용직 써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이런 부담들이 계속 올라가면 저부터도 안 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좀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한 게 정부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그 무언가 이면에 이런 세금을 걷어서 복지로 쓰는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영업자 그리고 또 투명하게 뭐 직장인 소득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 재원들을 너무 좀 무리하게 좀 뜯어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직권으로 상정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서 걱정도 되고 참 이렇게
그래서 좀 화도 나고 좀 분노, 감정도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올 초에 최저임금 올랐잖아요. 올해는 오른 폭이 작년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고 올해는 많지 않았지만 또 총선도 있잖아요. 4월 15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인데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의구심도 좀 들긴 합니다. 여차 최저임금이 한 2, 3년 사이에 한 30% 이상 오르면서 배달 대행료도 인상을 알리는 이 안내문이 왔습니다. 이미 올랐습니다. 배달 대행료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 매장 떡볶이 매장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왔는데 이쪽 근처에서 이 배달업을 하는 배달 대행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송원은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배달요금 인상 없이 운영해 오다가 2020년 1월 8일 배달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자, 변경 전 1.8kg에 3,000원, 기본요금 3,000원이었는데 변경 후 1.5kg에 3,300원. 그러니까 거리는 줄어들었는데 요금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배달 대행도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린 거겠죠. 임금도 올라가고 나가고. 그러면은 저희 같은 이제 음식점 자영업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겠죠. 음식값에 반영을 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자영업자 그대로 감수하는 거죠. 이 나가는 돈들이 수치상으로는 300원, 500원인데 이게 또 멀어지면 돈이 더 늘어나죠. 그러면은 그만큼 영업이익이라든가 자영업 손실이 좀 커가는 게 사실입니다. 둘 중 하나는 되겠죠. 어느 쪽으로 되든 어려워지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 폐업도 많지만 또 창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한 50대 중후반 되신 분들이 은퇴 시기가 돌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은퇴를 하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 자영업 시장에 본인이 원하든 또 원하지 않든 뛰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0, 40대 대한민국 고용의 허리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이제 40대니까 그 축에 들어갔는데 이분들의 제조업 다니는 30, 40대 근로자 수가 퇴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밀려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초 여러분 계시는 지역에 노동부 실업급여를 주는 곳 가면 북적북적합니다. 직장에서 밀려서 퇴직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들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좀 어려운 현장입니다. 자, 무조건 이렇게 창업을 한다고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만큼 일자리 또 갈 수 있는 곳, 본인의 적성과 흥미,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살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생계를 위해서 떠밀려서 이 창업을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노후, 퇴직 이후의 노후 자금 그런 부분들, 사회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세에 퇴직을 해도 80세까지 이상 더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분들이 또 자영업 시장에 진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면 실패하면 정말 지금 그때 나이에 실패를 하면 재기가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정부는 이 소득 주도 성장을 경제정책 핵심 프레임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한다. 취지는 좋아요. 좋습니다. 이해도 가고요. 앞으로 사회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파른 것 같아요. 너무 가파릅니다. 현장에서 느껴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더욱 들고, 이거를 좀 수급 조절하고 또 현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걸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결합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 시장이, 자영업 생태계가 급속하게 무너지거나 붕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요. 여기서 버티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하고 계세요. 여기 자영업 사장님들은 570만 명 계시지만 그 사장님들 다 전략과 또 고민과 또 어려움 속에서 다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희망이 꺾여지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이 좀 잘못되고 미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보완하고 실패를 또 인정하고 하는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